안녕하십니까, 미래하우징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청라에 위치한 단독주택 필지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D1 블럭이라고 하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단지가 이렇게 블럭형으로 전부 다 조성이 돼 있고, 어떤 전기나 설비, 수도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미 도로 밑으로 인입되어 있는 이제 계획 필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 청라에만 지금 2군데 정도 지금 건축을 했는데, 오늘 그 2채 중에 한 채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여기에 나오게 됐습니다. 건축주님들이 이런 필지들을 보셨을 때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필지를 구입해야 우리가 설계하는데 좋을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보여드리는 필지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코너 쪽에 위치한 필지로 이런 필지면은 설계하기에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코너에 위치한 필지인데요. 그런 코너 필지도 어떻게 계획하고 설계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장점이 있는 필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저희 주택을 한번 보러 가시죠. 그래서 이 코너 땅 같은 경우 건축주님께서 필지 사셨을 때는 주변에서 왜 이렇게 너무 답답한 땅을 사냐, 제일 안 좋은 땅을 사냐라고 많이 만류를 하셨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실제 건축을 하고 나서는 너무 좋은 땅을 잘 샀다 라고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을 만큼 저희가 이 땅의 단점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장점을 저희가 섞어서 설계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풀어냈고요. 한번 들어가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해서 건축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렇게 테라스나 옥상이 있는 건축물 같은 경우는 구조체의 기밀성과 방수 성능이 좋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만 시공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목조주택은 아무래도 뾰족한 지붕이나 이런 지붕이 덮여져 있는 구조에 유리하고요. 철근 콘크리트는 이렇게 옥상이나 박스 형태의 구조에 훨씬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철근 콘크리트 구조 같은 경우는 실제 구조가 갖고 있는 단열값이 굉장히 약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콘크리트 벽체 20cm가 실제 단열재 1cm 정도밖에 단열값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전체 이 건물을 외단열로 마감을 함으로써 건물의 골조가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게끔 건물 전체를 단열재로 싸주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할 때 단열재를 껴놓고 이렇게 콘크리트를 붓는 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공사를 하게 되면은 거푸집을 고정하기 위한 폼 타이라든지 단열재 사이사이로 사춘되는 그 콘크리트 페이스트들 때문에 실제 나중에 단열 성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주택은 무조건 외단열을 하고 단열재를 별도 시공해야 된다 라는 부분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주택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시공을 했기 때문에 어떤 열교라든지 단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주차를 하게 되면은 이제 좌측으로 보시면은 마당 부분과 그리고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니은자로 마당을 품고 있는 구조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꼭 원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 마당 공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도시주택 필지들은 실제 필지 안에서 어떤 건물을 안 치고 주차 공간을 확보하게 되면은 잔디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필지를 기본적으로 구입을 하셨고, 그러니까 면적이 넓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설계에서 최대한 서쪽과 북쪽으로 건물을 붙임으로써 이쪽 남동 쪽으로 마당 공간을 최대한 열 수 있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쪽 뒤쪽으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저희 건물의 실제 경계는 이쪽 끝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옆에가 지금 공원 녹지 공간이 인도와 도로 사이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도로 쪽의 소음이라든지 그리고 인도 쪽의 시선을 다 가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구청에서 여기는 1년에 4번씩 나와갖고 직접 손질도 해주고 나무도 관리도 해주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손댈 거 없는 마당이 굉장히 많은 면적이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거리만큼 또 프라이버시도 생겼고요. 네, 이제 저희 건물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고음석으로 짙은 그레이 톤으로 깔린 데크 부분을 걸어가다 보면은 저 끝에 위치한 게 저희 현관문입니다. 그리고 저희 건물의 외관적인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크림색의 라임스톤과 그리고 이쪽에 설치한 일본 이제 아키타일, 그러니까 아이코트 료아 제품을 사용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라임스톤으로만 한 톤으로 하게 되면은 좀 평범해 보일 수 있는 외장재를 투톤으로 함으로써 입체감 그리고 어떤 질감의 차이를 만들어내서
좀 봤을 때 조금 더 디자인적으로 다채로워 보일 수 있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앞으로 해서 들어와서 실제로 바깥쪽을 보시게 되면요, 아까 도로 쪽에서 봤을 때의 시선이 일직선으로 저희가 현관문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 없이 공사를 했다 그러면 문을 열었을 때 안녕하세요. 그대로 외부에서 현관 안쪽을 볼 수 있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고자 저희가 이렇게 파겔러의 폭이나 간격을 디자인해서 도로 쪽에서 전혀 시선적으로 보여지지는 않으면서 개방감이나 채광을 실내 쪽으로 끌고 들어올 수 있게끔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셔서 실내에 대한 전체적인 마감이나 색상, 인테리어, 그리고 시공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관문을 열게 되면은 전면에 보여지는 신발장 공간을 저희가 중간으로 오픈함으로써 어떤 인테리어적인 효과도 노릴 수 있고 어떤 기능적인 부분도 함께 살렸습니다. 사모님께서 좀 밝은 톤으로 마감을 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전체 벽지, 신발장, 그리고 하부 포세린 타일이 전체적으로 한 톤으로 이루어지게끔 저희가 계획을 잡았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중문이 보이게 되는데요. 중문은 일반적으로 쓰는 서면동 중문보다는 여닫이 중문을 선택함으로써 디자인적인 부분들에 대한 건축주님의 의견을 좀 더 반영을 했고요. 이제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이렇게 중문을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거실이 보이게끔 했는데요. 건축주님께서 원하신 부분이었어요. 제일 먼저 들어왔을 때 어떤 복도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답답하게 보여지는 것보다는 거실이 넓게 펼쳐짐으로써 개방감을 좀 만들고자 하셨고요. 특히나 저희가 설계적으로 북쪽에 고원 녹지가 있다는 장점을 충분히 활용해서 보시다시피 이 뒤로 조망을 크게 열어서 마치 이 고원 녹지가 내 집 마당인 것처럼 누릴 수 있게끔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거실이 어두워질 수 있는 부분을 이 넓은 고정창 쪽을 통해서, 픽스창 쪽을 통해서 채광이 이렇게 실내 쪽으로 끌고 들어올 수 있게끔 최초 설계할 때부터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는 채광을 받고 북쪽으로는 조망을 할 수 있게끔 거실 계획을 한 게 이 건물의 이제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거실에서 이 위쪽을 보시게 되면은 층고가 굉장히 높은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기존의 건축주님께서 거주하셨던 주택이 거실 높이가 한 6m 정도 됐었어요. 근데 그때는 좀 너무 높아서 불편하셨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한 4m 정도로 조금 낮춰서 계획을 하는 걸로 잡았고요. 거실만 이렇게 높고 주변에 이렇게 구조로 인한 보가 형성되면서 복도 공간과 이렇게 단차가 지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단차가 지게 되면은 거실 자체가 복도와 붙어 있음에도 하나의 독립된 공간으로 보여진다는 장점이 있으세요.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긴 복도를 따라서 식당과 주방 공간이 열리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공간인데요. 식탁 공간도 이쪽 남쪽으로 해서 큰 창이 외부로도 나갈 수 있고 실내로도 들어올 수 있는 파티오 창부터 픽스 창 구성이 남쪽으로 크게 열렸기 때문에 지금 이 낮 시간에 채광이 굉장히 깊게 들어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식당 공간을 정확히 봤을 때 반대쪽으로 아까 저희가 건물 외부에서 봤던 데크 공간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남쪽과 북쪽으로 양쪽에 창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들어섰을 때 저희가 이 주방과 식당 공간이 한 9평 정도 되거든요. 넓은 공간이 아님에도 어떻게 보면 양쪽의 개방감이 그 공간을 더 크게 보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제 나가서 밖에서 뭐 바베큐를 한다든지 그리고 간단하게 차를 마신다든지 이런 것들을 식당 주방 공간과 편하게 연결해서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잡았고요. 그리고 거실과 식당 공간을 적당히 분리하게 되면은 어떤 손님이 오셨을 때 식당 공간을 독립 공간으로 활용하기에도 좋고요. 시선적으로 어떤 주방 공간이 조금 어수선하더라도 거실에서 보여지지 않으니까 집 전체가 좀 더 깔끔한 느낌이 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저희 주방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어두운 그레이 톤의 주방 페트 소재를 통해서 무광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 주방 가구 같은 경우는 도어에 지문이 남지 않는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오래 사용하더라도 이 무광 재질의 특징인 기름때나 이런 손때가 보이지 않게끔 한 게 특징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대면형이나 디귿자 주방이 있는 경우에는 주방 조리 시설이 이 아일랜드 위에 공간에 위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후드 자체가 인테리어적으로 활용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 주방에서 조리했을 때 좀 기름때나 이런 것들이 튀는 단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주님께서는 그런 어떤 관리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셨기 때문에 조리하는 공간을 이쪽 안쪽 공간으로 계획을 잡게 됐고요. 이 조리하는 공간이 안쪽 공간에 있으니까 여기에서 동선이 멀지 않은 부분에 개수대를 계획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실제 조리하거나 여기서 살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최소 동선으로 가능하게끔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쪽 주방 쪽 안쪽으로 한번 들어와서 보시게 되면은 저희 또 주방의 특징인
이 코너 창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주방에서 어떤 조리를 하거나 하실 때도 바깥쪽으로 조망이 가능하셔서 이 고온 녹지 쪽을 바라보실 수 있고, 또 코너 창을 배치함으로써 한면 창을 한 것보다 이 양면에 대한 개방감이 생기므로 어떤 시선적으로 좀 더 멀리 보일 수 있는, 그리고 공간이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극대화한 설계를 했습니다. 저희가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건축주님과 거의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기존에 사셨던 집도 가보시고 또 이사하셨던 집도 가보시고 하면서 전체적인 살림에 대한 내용이나 생활하시는 모습들을 충분히 지켜보고 그 내용들을 설계에다가 다 반영을 했어요. 나아갔을 때 저희가 이 동선에서 가까운 위치에 다용도실을 계획함으로써 이 다용도실에서 또 보조적인 수납을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이 다용도실로 나오게 되면은 바로 앞에 오른쪽에 또 시스템 창호로 해서 도어가 있어요. 이거는 실제 거주를 하시게 되면은 이런 주택 필지라 하더라도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재활용품, 분리수거나 이런 것들을 계속 수시로 갖다 버려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게 현관을 통해서 나가려면 아무래도 동선적으로 굉장히 멀어지고 불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다용도실에서 바로 나갈 수 있게끔 이쪽에 문을 설치함을 통해서 문으로 쉽게 외부로 진출입이 가능하게끔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이쪽 다용도실 안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세탁기와 건조기, 그리고 간단하게 손빨래를 할 수 있는 수전이 있고요. 이쪽 우측으로는 전체적으로 키 큰 장이, 매우 깊은 사이즈의 키 큰 장이 전부 다 위치를 해서 주방 쪽에서 조금 큰 냄비나 이런 것들이 저장할 공간이 부족할 때 여기서 충분히 소화될 수 있게끔 수납 공간을 굉장히 크게 극대화했습니다. 건축주님께서 처음에 계획하실 때 나중에 다리가 불편해지거나 좀 연세가 더 드시더라도 2층에 있는 마스터룸보다는 아무래도 1층에 있는 게 활용하기 훨씬 편하세요. 저희 청라동 주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단을 2스텝 정도 배치함으로써 마스터룸과 거실 자체에 이렇게 높낮이를 계획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하게 어떤 디자인적인 재미나 공간적인 분리도 있지만 실제 안에 들어가서 보셨을 때 바깥쪽에서 도로에서 보여지는 시선이 저희랑 같은 눈높이가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이 바깥쪽을 내려다볼 수 있는, 시선적으로 안방 침대에 누워 있어도 좀 편안한 느낌이 나게끔 계획을 잡았습니다. 생각보다 이 시선 높이가 같다라고 했을 때 이 침실이 보여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금 보시면은 마당과도 충분한 높이 차이가 있고 마당에서도 도로까지의 충분한 높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창을 상부에서 아래로까지 다 오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침대를 생활하시는데 불편하게 없게끔, 또 안에 있을 때 어떤 시선적인 부담이 없게끔 계획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침대 옆 공간을 통해서 이쪽 미닫이 문을 또 열고 나가게 되면은 저희가 안쪽에 드레스룸과, 그리고 건축주님이 실제 하시는 사업과 관련된 좀 작업 공간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이 드레스룸 안에 조그맣게 저희가 마련을 했고요. 이 끝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화장실 같은 경우는 건축주님께서 실제 사용에서는 주로 거의 건식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근데 완전히 건식으로 하기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셔서 반건식 구조, 그러니까 방수랑 습식으로 마감은 하되 어떤 물은 거의 안 쓰지만 어떤 물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문제 없게끔 배수구라든지 바닥 마감을 했고요. 들어와서 보시면 넓은 세면대와 저희가 벽매립 수전이 위치한 걸 보실 수 있고요. 이 옆에 건식으로 사용하시는 양변기를 지나면 이 안쪽에 이제 샤워 공간과 독립된 욕조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욕조에서 바로 앞에 소나무를 조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욕실을 사용하실 때 조금 답답하다라고 하면은 창문을 이렇게 틸트 상태로 열어서 환기도 가능하게끔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집 타일 같은 경우는 한 타일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좀 단조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2줄 정도 부분적으로 포인트를 넣어서 전체적인 디자인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포인트를 좀 살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나가서 저희가 1층에 위치한 화장실과 그리고 계단 공간도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제 손님들이 오셨을 때 쓰는 하프베스인데요. 이제 손님들이 오셨을 때 주로 사용하시는 게 어떤 세수나 세면 이런 게 아니라 간단한 손 씻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건식으로 해서 세면대로 해서 마감을 했고요. 전체적인 타일 톤을 아까 주방에서 보셨던 것처럼 블루톤에 조금 질감이 다채로운 타일을 사용하고, 이 블루만 사용했을 때는 너무 공간이 작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위쪽은 화이트 톤을 같이 사용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디자인적으로 좀 넓어 보이고 또 질감적으로는 다양한 느낌이 들 수 있게끔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쪽 화장실 공간을 마주한 부분이, 반대쪽 공간이 이제 1층에 손님이 이용하실 수 있는 화장실 변기 공간인데요.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타일을 전체적으로 바닥과
벽을 한 톤으로 맞춰서 시공함으로써 공간이 좀 넓어 보이게끔 계획을 했고요. 창을 통해서 채광이나 환기가 있으면은 이 화장실 내부 자체가 굉장히 쾌적해지세요. 그래서 안쪽에도 창을 하나 설치함을 통해서 언제든지 환기하실 수 있게끔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아까 저희가 보셨던 거실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계단에 가까운 데 위치시키는 이유는 나중에 뭐 자녀분이 밤늦게 들어오셨을 때도 동선상으로 너무 돌아가거나 또는 다른 분들의 잠에 방해가 되지 않게끔 2층에 쉽게 올라가실 수 있게끔 동선 거리를 최소화한 거고요. 그리고 이 계단의 특징적인 걸 보시게 되면은 계단 자체의 폭도 넓지만 우측에 계단을 이제 추락하지 않게끔 막아주는 난간 자체를 나무를 세워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무를 세워서 마감을 하게 되면은 난간 역할도 하지만 거실과의 어떤 가벼운 분리, 그리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서는 바깥쪽으로 답답함이 없다는 느낌이 드는 게 장점이고요. 2층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이 2층 전체 높이에 맞춰서 큰 창호가 이제 위치하게 되는데요. 이 계단 공간이 사실 집에서 굉장히 어두운 공간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북쪽으로 계단에서 내려오거나 올라가는 사람도 북쪽으로 충분히 어떤 공원 녹지나 이런 소나무 조경된 공간을 바라봄으로써 내려오거나 이용하는 데 있어서 답답하거나 심심한 느낌이 들지 않게끔 계획했습니다. 2층은 이제 자녀분들이 이제 실제 거주하시는 따님이 주로 여기에서 생활을 하시게 되고요. 바닥은 조금 더 라이트한 느낌의 원목마루, 오크 원목마루를 사용을 함으로써 1층보다는 공간적으로 좀 시원하게 보이게끔 계획을 한 게 특징이고, 이 2층 올라오셨을 때 보이시는 게 이게 2층 거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녀분들이 여기서 좀 독립적으로 어떤 취미생활이라든지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게끔 계획한 게 특징이고요. 네, 그러면 저희 2층 거실을 지나서 이제 이 집의 또 하나의 포인트인 이제 따님 방으로 한번 넘어가서 볼게요. 2층으로 올라왔을 때 가장 먼 곳에 위치한 방이고요.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은 따님 방이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방도 방 사이즈가 굉장히 큰데요. 어떤 따님께서 악기, 컴퓨터 이렇게 다양한 취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공간 안에서 소화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도 마스터룸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된 드레스룸과 화장실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생활이 실내에서 다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침대 앞쪽으로는 이제 따님께서 자식 생활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자식 테이블이나 자식 의자를 놓고 컴퓨터 작업을 하실 수 있게끔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부분이 높낮이차가 있는데 이 높낮이차와 바깥쪽 창에 있는 부분 하부가 정확하게 지금 맞아 떨어지는 부분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거를 저희가 처음 설계할 때부터 계획했기 때문에 개방감 있는 공간으로 설계해서부터 계획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렇게 미닫이 문을 열고 나가게 되면요, 이제 저희가 길게 펼쳐진 복도를 따라서 이렇게 화이트 톤으로 인테리어된 붙박이장들을 보실 수 있고요. 이 붙박이장이나 이렇게 드레스룸 공간들이 사실은 좀 답답한 공간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양쪽에 장이 있거나 아니면 벽이 있는 경우에는 조명을 틀지 않으면은 낮에는 깜깜한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북쪽에도 또 여기가 따님방 전용 테라스가 위치함을 통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복도에서도 바깥쪽을 조망할 수 있게끔 했고요. 바깥쪽에서 테이블에서 차를 마신다든지 그리고 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시면은 세면대는 이제 주로 건식 사용을 하시는 내용에 따라서 이제 건식 세면대 구성을 통해서 화장실 밖에 세면대를 위치함으로써 특별한 습식 공간에 대한 관리 없이도 편안하게 화장실을 이용하실 수 있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제 화장실이 보이게 되는데요. 화장실은 따님 요청에 따라서 이 하프베스의 전체적인 화이트톤 타일과 함께 실내로도 전체적으로 같은 타일에 모자이크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작은 타일을 사용함으로써 전체적인 매지 라인이나 이런 질감들을 살린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인 화장실은 전부 다 간접등 구성을 통해서 너무 밝지 않은 환경에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이제 나가서 저희가 2층에 위치한 다른 게스트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가장 멀리 있었던 따님 방에서 나와서 다시 거실을 지나게 되면요, 이제 외국에 계시는 아드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게스트룸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 게스트룸 같은 경우는 이미 침대나 이런 가구들도 다 갖다 놓으셨는데 아까 저희 자녀방에서 보셨던 것처럼 북쪽으로 조망을 시원하게 할 수 있게끔 창을 다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상부에는 이렇게 커튼박스라든지 간접등을 넣어서 항상 이렇게 은은하게 조명을 켜고 생활하실 수 있게끔 했고요. 특히나 여기는 2층에 따로 공용 화장실이 없이 방 2개가 각각 전용 화장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 안으로 하나를 또 문 열고 들어가게 되면은
이 안에서 또 화장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화장실 같은 경우도 세면대는 건식으로, 또 안에 양변기와 샤워기가 위치함에 따라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전체적인 화장실 구성이 모두 완성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캐리어나 이런 짐이 많으실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미니 드레스룸을 만들어서 이 안에 캐리어도 보관하고, 또 한국에 계시는 동안 옷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걸쳐 놓으실 수 있게끔 많은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계획하신 설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게스트룸도 한번 살펴보셨고요. 이제 2층 공간 다 살펴봤으니까 2층 바깥쪽에 위치한 테라스와 그리고 옥상 쪽으로 나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을 열고 나오게 되면은 넓은 테라스가 펼쳐지는데요. 저희가 1층과 2층에서 실제 사용하는 면적에서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테라스가 생기는 공간들이 형성이 됐고, 이 2층 테라스 같은 경우는 건물의 앞쪽, 남쪽에 위치함으로써 동쪽이라든지 그리고 서쪽으로 모두 조망이 가능하게끔 계획한 게 특징입니다. 유리 난간을 통해서 마당을 내려보는 쪽은 시선적으로 좀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끔 저희가 강화 유리 시공을 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염려하시는 게 사실은 방수 부분이세요. 과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수가 오래 가냐, 나중에 누수가 생기면 어떡하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는 지금 패시브 건축협회 디테일에 따라서 역전 지붕이라고 하는 어떤 시공 디테일을 따르게 되는데요. 구조의 상부에서 방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단열을 하고 마감을 하는 건식 구조 방식을 하게 되는데요. 밑에 보시게 되면은 이 타일들이 전부 다 줄눈이 없습니다. 이 줄눈이 없이 전체가 경사도가 없이 평평하게 시공된 걸 보실 수 있는데, 이 사이로 전부 다 물이 빠져나가는 구조예요. 즉 이 타일은 습식으로 붙여놓은 타일이 아니라 건식, 페데스탈 방식을 통해서 띄워놓은 타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쪽 페데스탈 끝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점검 구도 하나 만들어서 언제든지 쉽게 들어서 점검하거나 확인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계획을 잡았고요. 그래서 만약에 방수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콘크리트를 까거나 어떤 누름 콘크리트를 철거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이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끔 한 게 이 방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3년이 지난 동안 한 번도 누수나 이런 것들은 발생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라스를 지나서 저희 건물에서 가장 조망이 좋은 옥상 부분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저희 옥상 같은 경우는 건축주님께서 옥탑을 만들길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실내 테라스에서 외부 계단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테라스를 따라서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테라스 한쪽 편에 계단이 위치한 걸 보실 수 있게 되고요. 자갈을 바닥에다가 깔아서 전체적으로 하얀색 깨끗한 건물 외장과 잘 어울리게끔 배치를 했고, 또 자주 걷는 공간은 이렇게 화강석 디딤석을 놔가지고 보행에 있어서 편하게끔 해놨습니다. 실제 이 바닥을 보시게 되면 자갈을 조금만 드러내게 되면은 안에 이렇게 부직포가 보이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하부에다가 부직포 시공을 함으로써 밑에서 잡초나 이런 것들이 자라지 않게끔, 풀씨가 자라지 않게끔 계획을 했고요. 그래서 바닥에 시공한 순서로 보게 되면은 저희가 구조에다가 제일 먼저 이제 시트 방수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시트 방수 위에 습기에 강한 압출법 단열재, 그리고 그 위에 부직포나 배수판, 그리고 자갈로 마감을 한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게 자갈이 아니라 사실 경량토 같이 가벼운 흙으로 올림으로써 이 공간을 조경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주택에서는 그렇게 해서 옥상 자체에다가 뭐 식재를 심으신다든지 텃밭을 만드신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다음에는 한번 그런 경우들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건축주님과 한번 지금 집을 짓는 과정은 어땠고, 지금 살고 계시는 데 있어서 불편하신 거나 또 좋은 점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사모님 오늘 이렇게 촬영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입주하신 지 이제 한 3년? 3년 차. 그쵸. 네. 설계만 한 3년 정도. 그렇죠. 아주 설계 4번 바꿨나? 네, 4번 바꿨죠. 목조도 해봤었고 네. 철근 콘크리트도 한 2개, 3개 했었죠. 네. 실제 이제 주택을 살고자 생각하셨던 게 언제부터 이제 주택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제 로망, 이렇게 마당 있는 집에서 예쁜 집에 살고 싶다. 네. 아파트는 좀 답답하고 네. 층간 소음도 신경 쓰이고 그래서 이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네. 늦게 이뤘죠. 네. 그러면 건축님 여기 최초에 설계하실 때 네.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공간이 어디세요? 벽에 주방. 주방. 네, 주방. 네. 저는 이제 주부니까 네, 네. 친구들이 많이 놀러 오잖아요. 동네 아줌마들이 올라오면 주로 있는 공간이 주방이다 보니까 여기가 제일 예쁘고 편하고 그래서 여기서 많이 신경을 썼죠. 저희 미래하우징을 선택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처음에 이제 저희 집을 고쳐주셨잖아요. 옛날 네네. 집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믿음이 갔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신뢰감이 100%. 감사합니다. 네, 100% 느꼈어요. 그래서 아유 또 한번 맡겨봐야지 했는데 그래서 맡기게 된 거고요. 프로젝트 계약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시공 계약을 하는데 또 그 제 부족한 예산에 맞게 퀄리티 높게 네. 해주신 것 같아요. 뭐 다른 이제 건축주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 조언해주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단독이다 보니까 수납. 그러니까 제 수납 실 공간을 공간이 해야 되죠. 줄어들더라도 네. 수납이 넓으면 수납이 많으면은 그 지저분한 짐이 다 들어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보이기에 깨끗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주방 공간 제가 조리할 수 있는 공간이 넓었으면 충분한 좋겠다. 네, 예, 그거. 그리고 일단은 1층 바닥은 무조건 좋은 걸로 해라. 지금 기준으로 하면 그 당시에 한 5억 정도 들어갔었으니까 공사비가 그쵸. 코로나 거의 직전이었고 공사비 많이 오르기 전이었으니까 아마 지금 지으면 한 6억 정도? 네, 6억 정도는 공사비 들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자재나 이런 구조 이런 것들이 어떤 걸로 되냐에 따라서 차이는 많을 것 같아요. 아유, 오늘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집도 촬영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 우리 집 예쁘니까 많이들 봤으면 좋겠어요. 아, 오늘 이렇게 저희 청라주택 건축주님과 인터뷰 해봤는데요.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댓글이나 메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이제 촬영 시작했는데 앞으로도 좋은 건축 정보라든지 저희가 마감했던 주택들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구독이나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